이 시는 눈이 오던 밤 규장각에서 숙직을 하던 정약용이 정조가 하사한 고기 만찬을 맛보고 지은 시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의 고기 사랑은 여전했는데요. 그때도 고기 중의 고기는 당연히 한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사람들의 한우 사랑과 그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도처에 다리 부러진 소가 많기도 하다. 추석과 다리 부러진 소가 대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조선시대의 소 도축금지법 우금령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였죠. 농기계가 발명되기 전까지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소들한테 만둣국에 나물 반찬까지 차려주고 우리 이번 한 해도 농사 잘 지어보자고 격려하던 풍습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 도축을 한다면 그만큼 농사일에 쓸 소가 부족해질 테고 농사의 실패는 국가의 안정 위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아예 우금령을 내려서 소를 도축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들거나 다친 소는 도축이 허가되었었는데요. 이제 아까 그 글의 답을 아시겠죠? 명절에 합법적으로 소를 잡아먹으려고 소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겁니다. 유망공은 꼼수를 부려서 우금령을 피해가던 당시의 세태를 풍자했던 것이죠. 심지어 신하들에게 소고기 파티를 열어줬던 왕도 있었는데요. 바로 정조였습니다. 소고기 파티를 조선시대 말로 바꾸면 난로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숯불 화로 앞에 다 같이 둘러 모여서요. 소뚜껑 같은 것에 소고기를 굽고 간장, 고춧가루 이런 양념들이랑 같이 먹는 풍속이었다고 해요. 정조는 매화가 가득 핀 곳에서 신하들이랑 같이 난로회를 벌이면서 매화로 시를 지으면서 놀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느 추웠던 겨울밤에는 숙직을 하던 신하들을 위해서 온갖 고기의 음식들을 보내서 깜짝 야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정약용이 남긴 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였습니다. 그럼 정조 때에는 우금령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조의 이복 동생은 몰래 소를 잡았다가 벌금을 문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금령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던 정말 이상한 법이었죠. 한우의 맛이 얼마나 좋았으면 조선시대 왕의 백성들까지 우금령을 무릅쓰고 소고기를 먹기 위해 온갖 편법을 썼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도 열광했던 한우는 한반도에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사육되어 온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우는 국내산 소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건데요. 국내산이라는 기준은 외국 품종의 소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6개월만 키워도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한우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소, 그 품종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소고기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꼭 한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우하면 다들 황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한우도 황색뿐만이 아니라 검정색, 흰색, 줄무늬까지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여러 색을 가진 소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익숙한 황갈색의 한우만 남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인데요. 당시에 일본제의 소들은 왜소했던 반면에 한우는 골격이 훨씬 크고 건강하고 더 똑똑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동안 150만 마리가 넘는 한우를 수탈해 갔습니다. 한우 중에서도 줄무늬를 가진 칡소와 검은 흑소는 맛이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1938년 조선총독부는 황갈색 소만 한우로 인정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칡소, 흑소만 골라서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황갈색의 한우만 남게 된 것이죠. 광복 이후에 정부는 다시 우수한 한우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축보호법을 제정하고요. 혈통을 보존하는 한우 번식단지를 조성하고 사료의 품질을 높이는 등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품질도 같이 고급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축산업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우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그리고 농가마다 더 맛있는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사라졌던 칡소와 흑소도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한우는 출생부터 유통까지 모든 이력이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한 관리 체계와 최적의 환경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소고기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올레인산의 함량도 수입 소고기보다 훨씬 높고요. 이 올레인산은요,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동맥경화와 심장병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우는 무엇보다도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좋은 섭취원이기도 하죠.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근육은 물론이고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왕도 즐겨 먹고 일본까지 탐내던 우리나라 고유의 소 한우. 우리가 한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한우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선의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만나요.